안타까워요. 시작부터 안타깝습니까? 예. 우리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. 이현주 의원이라고 다루진 않았습니다. 모 의원. 이현주 의원이 아니라 어떤 그 기사가 났던 거 삭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인터넷상에 우리 입장에서 SNS에 도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송을 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이현주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.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이현주 일리가 없다고도 이야기했어요. 예, 그 취향도 있고 눈높이도 있으실 텐데 취향 눈높이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럴 리가 이랬어요. 없습니다.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요 좀 제발. 우리나라의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을 생김새나 취향 이런 걸로 몰고 가면 어떡해. 국회의원이 훌륭하다는 건 굉장한 고정관념 아닙니까?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? 근데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.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면은 정치 혐오 때문에 예. 안 좋은 것이고 예. 뭐 이런 것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이현주 의원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고소했다. 그때 그 말했던 그 의원이 바로 이현주 의원이었던 거예요?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우린 몰랐는데 처음 이렇게 해서 알았네. 알게 되네. 근데 이분이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 A씨 등 17명을 고소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. 피고소인 중에는 현직 언론사 기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현주 의원이 이분이 왜 사람들한테서 다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걸 다시 드러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해 주실까요?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할 것 같긴 해요. 사실이 아니겠죠.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그 기사들을 트윗하신 분들의 트위터들의 그 글 밑에 답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. 아니 이현주 의원이었어요 그분이?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어쨌거나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.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. 이게 은근히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. 뭐 인정하면 어때요? 아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. 사랑했으면 된 거지. 그러니까 뭘 그래? 아, 왜 이래? 사랑한 거면 된 거지. 뭐 그건 구차하게 변명을 해요. 저는 뭐 근데 개인적으로 고향 누나로서 응원합니다. 아는 누나. 네, 소송에서 이기시길, 소송이 아니죠. 이거는 재판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이게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이게 불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상대방이라고 의혹을 제기당했던 그 남자분이 차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. 그 돌아가신 상태로.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, 그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경찰,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아주 깊숙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확률도 높아요. 네,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,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확실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상대방이 지금 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래 명예훼손 그 재판에서는 그 소문이나 어떤 견해 같은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린 다음에 그게 어떤 명예훼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법조문에도 사실 직시와 허위 사실 유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불륜설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. 아니 가능은 해요. 그 당시 그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는 없어도 같이 근무했던 그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여직원들 많은 수의 여직원들이 그만뒀다 그랬잖아요. 굉장히 스펙타클하겠는데요, 그럼.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. 처음에 그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. 동시에 형사사건으로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17명이나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장 자체가 다 17장이라는 소리예요. 영등포경찰서에다가 접수된 게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이제 이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제 고소장이 바로 접수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제 뭐 고소를 남발하다 보면은 실제로 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. 이재명 시장님이 알려주셨잖아요.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그렇죠. 현상을 보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면책되는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이고. 그렇죠. 근데 문제는요.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있죠.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같은 거. 그랬죠. 그게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전 뭐 알파팀일 수도 있고 국정원 조직일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RT했던 건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때의 상식이 있었잖아요.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국민의당 현직 당직자였던가 하는 사람이 블로그에 그거를 게시를 해놓고 트윗을 했어요.
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과연 정치인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우리 쪽 분들이 고소를 막 하게 되면 고소 잘한다. 그래서라도 넘버를 해야 된다. 요런 여론도 있고요. 또 저쪽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남발하면 국민한테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.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.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,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. 이현주 일리 없다고 생각해. 근데 정황들이 기사를 지워달라고 한다거나 정황들이 이현주일 거라고 어떤 묘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유추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. 예. 그것들을 다 법적으로 고소하는 게 맞냐? 저는 그것보다는 이건 허위된 사실이라고 일단 알려준 다음에 어떤 기한도 좀 주고 자기 입장을 떳떳이 밝힌 뒤에 그 다음에도 계속 악의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최후로 법적 처리를 하는 거지. 정치인 입장에서는요. 그냥 나한테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흘렸어? 고소. 요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이번 경우에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역풍이 부는 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문재인 침해서를 처벌해달라고 할 때는 이건 표현의 자유인데 왜 억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평을 냈었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입장이 되니까 보좌관 불륜설 유포한 기자 등 무더기 고소 이렇게 나가니까 같은 화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네요. 더 욕을 먹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. 더레프트님의 트윗입니다. 국민의 담 이현주. 담? 담. 아, 담 걸렸다 할 때 그 담요? 자세히 모르겠어요. 뭘 아냐? 그건 레프트님한테 물어보세요. 담벼락 담 그런 담 아니에요? 국민의 담 이현주. 보좌관과 불륜설 유포한 기자 등 무더기 고소 땡땡땡. 보좌관과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죠. 허위 사실은 곤란합니다. 보좌관과 불륜이라니 불륜이라니 크크크. 아, 나 씨. 그분 센스 있네. 그 클린님이 이현주 자폭하네.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나라에 중요한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찌라시였나 싶게 유야무야 잊혀질 수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예 광고를 해라 광고를. 이분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그 이현주 의원의 어떤 심리나 정신 상태를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앞이 막막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어떤 걸 뭐 행복하고 뭐 그 기분 나쁘고 이런 것보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내년에 또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망 같은 게 있으면은 사람은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데이터를 정보 신호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. 자기 주변에서. 근데 이현주 의원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바랄 걸 바라야죠. 국민의당 자체도 워낙 이렇게 암울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3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계속 이제 막 없죠.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게 자기 인생에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. 뭔가 하나라도. 지금 이현주는 국민의당의 그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독설들을 엄청 쏟아냈거든요. 독설 한 달여 이상 거의 헛소리들 아니에요? 헛소리면서 독설들이죠. 말도 안 되지만 네. 그랬었는데 혼자서 총대를 딱 맸는데 오늘자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. 국민의당이 공식 입장을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99%까지 올라갔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. 네.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뜨거워라. 그리고 태세 전환을 했어요. 그리고 나니까 이현주가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. 고소고발밖에. 알림님의 트윗입니다. 언주 불륜설 루머가 있었구나. 그랬구나. 알려줘서 고맙다. 라고 올려주셨습니다. 트로이님의 트윗입니다. 이현주 의원, 불륜설 유포자들 잡아달라. 고소 이거 사건 웃김. 인터넷에 불특정 의원이라고 나온 걸 이현주 의원 측에서 삭제 요청하면서 의혹이 생긴 문제. 무덤은 자기가 파놓고 탓은 남 탓. 자기 허물 이야기하면 고소. 국민이 의견 이야기해도 고소. 그러네요, 진짜. 그 사실이 그렇네요.
특정인 이현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, 처음에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삭제 요청을 하고 나서부터 아, 이현주였구나. 그렇고 말이 돌았는데 자기가 진짜 무덤팠네요. 네, 그러니까 그 에릭 더 리버 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딱 강조를 해주셨네요. 맞아. 이현주 의원님은 절대 보좌관과 불륜도 안 했고 여 보좌관들이 집단 퇴직한 것도 이현주 의원님의 불륜과는 상관이 없고 남자 보좌관이 병사체로 차 안에서 발견된 것도 이현주 의원님의 불륜과 연관됐다는 증거도 전혀 없음. 그러니 검색도 하지 마셈들. 검색도 하지 마요. 다 사실이 아니야. 아, 그래요? 더 레프트님처럼 자꾸 이렇게 검색어로 노출시켜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. 아니, 검색하지 말라니까 상상을 생각하지 하지 마요. 마. 이현주를 생각하지 마요. 하지 마. 절대 하지 마.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인이든 공인이든 무슨 사유가 좀 없는 사람들, 철학적 깊이가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괴로울 수 있어요. 억측에 의해서 뭔가 하거나 그러면 자기 입장 발표하고 끝내면 돼요. 근데 그 모든 것을 고소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가장 낮은 수거든요. 어떻게 보면.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 뭐 공직자들 뭐 도덕성 이야기 하는데 사적인 관계에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나는 갖고 정치인들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. 솔직히. 나중에 좀 비슷한 주제들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사적 영역에 관한 부분은 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범죄성은 없다면 이게 범죄성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. 이런 불륜이라고 하면 적읍시다고. 간통죄가 없는 마당에 그게 무슨 게 범죄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마찬가지로 범죄성이 없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에 관한 부분은 저는 웬만하면 묻고 넘어가고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인데 발끈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던 침해설은 정치인에 대한 이 표현의 자유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당시 기사들도 이 의원의 불륜설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보좌관들이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단체로 퇴사를 하는데 그게 더 문제라는 게 포커스였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와전이 된 거죠. 이런 건 있어요. 제가 알고 있는 모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빗대 보면 좀 비슷해요. 이현주나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지를 했거나 뭐 그런 어떤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.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문재인이고 뭐 민주당이고 배신하고 떠나.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은 원래 적이 된 사람에 비해서 엄청 커요. 심리적으로 그 대비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분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. 황영철이나 배신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. 상대방들이 욕을 하고 비난한 거 다 받아들이고 자숙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.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홍대에서 프리허그 하는 거 있잖아요. 대통령이나 다 된 것처럼이라고 비아냥되고 그러니까 자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.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서 뭐 그래봐야 징역 가는 사안은 아니고 아주 악질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 뭐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고소를 남발하면서 계속 마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발목 잡기로 계속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접어들고 있는 거가 똑같은 모양새 보여주고 있잖아요. 이런 분들 정치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은퇴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방식으로는 평상시 때 이현주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기에 정말 뭘 잘했다라는 소식으로 알게 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. 나쁜 것부터 이현주를 배우기 시작해서 나는. 근데 이분이 그 국회의원을 너무 쉽게 시작하셔가지고 이게 정치에서 이렇게 그 뭔가 좀 자기 뭔가 직을 걸거나 목숨을 걸거나 하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. 아니 난 그 뭐 국민의당 당직자들이나 회의 하잖아요. 뭐 최고위원 회의 때 뭐 하는데 그 회의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발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매체에 나온 것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분의 본인의 입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. 또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. 그러니까.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. 이게 은근히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. 뭐 인정하면 어때요?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. 사랑했으면 된 거지. 그러니까. 뭘 그래? 왜 이래? 사랑한 거면 된 거지. 뭐 그건 구차하게 변명을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 누나로서 응원합니다. 아는 누나. 네, 소송에서 이기시길, 소송이 아니죠. 이거는 재판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이게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이게 불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상대방이라고 의혹을 제기당했던 그 남자분이 차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돌아가신 상태로.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
그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경찰,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아주 깊숙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확률도 높아요. 네,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안타까워요. 시작부터 안타깝습니까? 우리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. 이현주 의원이라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. 모 의원. 이현주 의원이 아니라 어떤 그 기사가 났던 거 삭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인터넷상에 우리 입장에서 SNS에 도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송을 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이현주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.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이현주 일리가 없다고 또 이야기했어요. 예, 그 취향도 있고 눈높이도 있으실 텐데 취향 눈높이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럴 리가 이렇게요. 없습니다.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요 좀 제발. 우리나라의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을 생김새나 취향 이런 걸로 몰고 가면 어떡해. 국회의원이 훌륭하다는 건 굉장한 고정관념 아닙니까?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? 근데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.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면은 정치 혐오 때문에 예. 안 좋은 것이고 예.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나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장 자체가 다 17장이라는 소리예요. 영등포경찰서에다가 접수된 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이제 이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제 고소장이 바로 접수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제 뭐 고소를 남발하다 보면은 실제로 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. 이재명 시장님이 알려주셨잖아요.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그렇죠. 현상을 보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면책되는 예, 어떤 예.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. 근데 문제는요.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있죠.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같은 거. 그랬죠. 그게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전 뭐 알파팀일 수도 있고 국정원 조직일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RT했던 건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때의 상식이 있었잖아요. 예.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국민의당 당직자 어쨌든 간에 그 이현주 의원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언배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고소했다. 그때 그 말했던 그 의원이 바로 이현주 의원이었던 거예요?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우린 몰랐는데 처음 이렇게 해서 알았네. 알게 되네. 근데 이분이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 A씨 등 17명을 고소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. 피고소인 중에는 현직 언론사 기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현주 의원이 이분이 왜 사람들한테서 다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걸 다시 드러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해 주실까요?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할 것 같긴 해요. 사실이 아니겠죠.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그 기사들을 트윗하신 분들의 네. 트위터들의 그 글 밑에 답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. 아니 이현주 의원이었어요 그분이?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확실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상대방이 지금 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래 명예훼손 그 재판에서는 그 소문이나 어떤 견해 같은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린 다음에 그게 어떤 명예훼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법조문에도 사실 직시와 허위 사실 네. 유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불륜설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. 아니 가능은 해요. 그 당시 어떻게,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는 없어도 같이 예. 근무했던 그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여직원들 많은 수의 여직원들이 그만뒀다 그랬잖아요. 이게 굉장히 스펙타클하겠는데요, 그럼.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. 처음에 그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. 동시에 형사사건으로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17명이